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의 유상증자가 4차례나 연기가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씩 좀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70억 원의 임금 체불 해가지고 류광재장이 이 부분 때문에 노동청에 가가지고 조사 처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16일 날짜하고 15일 날짜 이틀간에 걸쳐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1차 조사를 받은 겁니다. 이 날짜가 좀 특이한 게 15일 날짜하고 16일 날짜면은 17일 날짜가 원래 유상증자 납입 예정 날짜였기 때문에 바로 직전입니다. 이때 가서 진술을 했었을 때 만약에 유상증자에 대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걸로 진술을 했으면은 실질적으로 주주들한테 먼저 IR 처리를 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기장공장에 대한 완공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는 이 부채 비율만 줄여가지고는 상장 폐지 심사 조건에서 재해 처리를 시켜주지도 않고요. 거래 재개를 또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부채 비율이 줄어들면서 유동자금 부분에 대한 게 확보가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확인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래 재개를 시켜주거나 상장 폐지 심사 종목에서 재해 처리를 들어갑니다. 근데 기장 공장이 완공이 돼야지 유동자금 부분에 대한 걸 확실하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 금행이 보면은 지금 11월 30일 날짜까지 해가지고 기장 공장을 완공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스럽게 완공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납입일 날짜가 지금 11월 28일 날짜로 밀렸어요. 그쵸? 그러면은 하다 못해 11월 28일 날짜니까 완공 시점이 2달 정도 걸린다라고 동부건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12월 달하고 1월 달에 건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2월 달이나 이제 가동 처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한국거래소에서 개선 기간을 줬던 날짜가 4월 14일 날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월 달부터 가동 처리가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2월 달하고 3월 달에 가동이 나와서 소위 말하자면 1분기 실적 부분이죠. 내년도. 이때 이제 4월 달에 발표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과연 여기에 반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집중을 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유동자금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봤었을 때 쭉 기업 상태를 다 확인을 해보고 현재 투자 처리가 들어간 곳과 그리고 기업이 돈이 당겨올 수 있는 곳을 봤었을 때는 몰라 광산 부분에 대한 텅스텐 판매로 인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 한 개하고 기장 공장 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 이 외에 이제 뭐 매각 처리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조금 변수가 생기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유상증자에서 자금 조달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장 공장이나 뭐 어떠한 부분을 매각 처리를 할 예정이 없기 때문에 사우디 측하고의 조율 처리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텅스텐 부분에 대한 가격 상승과 이게 몰라 광산에서 채굴이 돼가지고 철도로 이동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판매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금양 부사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올해 3분기부터 반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즌이 와 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텅스텐 부분이랑 몽골 측에서 어느 정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나오는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동자금이 확보가 안 되면은 상장 폐지는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쭉 봤었을 때 또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거의 콩고 광산 측인데 타법인 출자증권 취득 결정 해가지고는 여기 보시면 콩고 광산 콩고 민주공화국 해가지고요. 콩고 광산을 원래 금양이 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1단계 탐사 준비 및 1차 탐사 해가지고 20% 지분 취득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2단계 해가지고 심층 탐사한 다음에 돈 지불하고 30% 지분 취득을 했습니다. 3단계 타당성 조사 및 탐사 종료 개발 허가권 신청해가지고 세 번째 이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 돈을 못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콩고 측에서 이걸 받아줘가지고 12월 31일 날짜까지 이걸 정정 공시를 내줬습니다. 그쵸? 날짜를 밀어준 거죠. 근데 만약에 요번에도 이 말 그대로 유상증자 부분에 대한 게 납입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11월 28일 날짜에 돈이 들어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한 달 정도는 미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2월 28일 날짜까지라고 해도 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날짜에는 돈이 들어와야 되고요. 돈이 들어오는 즉시 이걸 지불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상에 보면은
이 돈을 완벽하게 다 지불을 하지 않으면은요, 1차하고 2차 넣었던 돈을 갖다가 환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돈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기장 공장 부분에 대한 이슈 처리나 이 재무 상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류경재장이 막 사과까지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 부분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해외 전략 투자 유치 부분이 지금 사우디 측하고에 진행되는 4,050억 원의 유상증자입니다. 근데 그 외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토지 유동화하고 담보대출 방안입니다. 여러분들. 기장공장이 약 토지가 7천억 정도가 가치평가를 받아요. 뭐 물론 공장에 대한 부분은 가치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이거는요. 여기는 이제 완공이 돼야지 가치평가를 받기 때문에 토지는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 얘기를 했었던 게 토지를 갖다가 매각을 우선 하고 그걸 갖다가 임대하는 형식으로 사용을 했다가 계약 조건, 매각할 때 계약 조건에 이거를 재매입하는 형식으로 하는 계약 조건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해가지고도 유동성 자금을 확보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유상증자 4번 정도 연기가 됐으면 저는 이거 진행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얘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알겠지만 스토어닷이라는 회사가 사실 기장 공장을 갖다가 굉장히 탐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토어닷이 나스닥에 상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스닥에 상장을 했었을 때 스토어닷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공장 소유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제이처리가 왔었던 게 49% 정도의 지분율을 내놓고 스토어닷이 공장에다가 투자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기장 공장 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51%만 갖고 있어도 금양이 이거에 대한 거를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배권은 금양이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스토어닷은 돈을 지불하고 49% 지분율을 확보한 다음에 공장 보유 기업으로 돼가지고 나스닥이 상장 처리가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스토어닷은 딱히 공장 소유를 안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 보시면 스토어닷이 15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주주로 참여하는 기업인 만큼 이들과 공동투자 형태로 기장 공장을 완공하자는 제안을 검토 중이다. 스토어닷이 나스닥을 상장을 위해서는 생산기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었어요. 이게 두 개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상증자를 밀어붙이고 있고 4번 정도의 유상증자가 밀린다라는 게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유상증자 결정 처리 나오면은 다 그냥 그런 거거든요. 할증 처리 받았던 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원래 유상증자라는 게 할인 처리를 한 10% 정도를 받고 제3자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근데 상장 폐지 예정 종목에 거래 정지까지 돼 있는데 50%의 할증 처리를 받고 나서 이거를 갖다 유상증자 진행한다라는 거에 이게 좀 의문점이 있는데 가장 큰 의문점은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상환기간이 2025년도 11월 29일부터 2035년도 11월 29일까지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납입일 날짜가 2025년도 11월 28일 날짜 있지 않습니까? 돈 들어오면은 다음 날짜예요. 4,050억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2,100억 원은 다시 돌려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우디가 바로. 그러니까 이런 유상증자에 대한 계약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상환기간 날짜가 엄청 빨라요. 대부분이 한 1년 뒤부터 해가지고 상환 요청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이제 소위 말하자면 풋옵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풋옵션 행사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 상환기간 부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니, 풋옵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옵션, 행사 처리를 한다라고 하죠. 이거를 옵션 행사 부분은 풋 행사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2,100억 원 부분에 대한 거를 바로 이렇게 다시 돌려준다? 그럼 돈 준 날 다음날에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조금 의심점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금양 입장에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걸로 진행할 거면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돈이 입금이 됐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돼야 돼? 최적의 시나리오인지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11월 28일 날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2월 초까지 해가지고 두 가지는 진행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어쨌든 부채 비율을 줄였기 때문에 유동자금 확보 부분은 추후에 보완 서류를 제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먼저 제출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공사 선정 부분은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최소한적으로 12월 달에서부터 1월 달에 이게 시공이 이루어지고 2월 달부터 가동이 돼야
2월달치하고 3월달치에 대한 매출액 부분 찍힌 거 부분으로 인해서 4월달에 4월 14일 날짜까지 해가지고 개성기간 부여기간에서 어느 정도 숫자가 찍히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먼저 진행이 돼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 4월 14일 날짜까지 해가지고 뭐가 먼저 매출액이 찍혀야겠습니까? 당연히 텅스텐 부분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올라와 있으면서 유동자금 확보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12월 달에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을 했죠. 한 2달 정도에 심사합니다. 그래서 한 2월 달 정도 말이나 3월 달 정도에 나올 거고요. 이제 상장 폐지 예정 종목이 재해 처리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승인이 나온 다음에 바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의 신청서 제출하면 20거래일간의 심사를 통해서 3거래일 내에서 이거 결정 처리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정도, 이게 이제 3월 달이죠. 그럼 이게 3월 달에 심사가 들어가서 4월 달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거래 재개는 4월 달에서부터 5월 달 정도부터 이 시나리오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정정 공시가 나올 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 사우디권에 대한 공급계약권입니다. 사우디도 이 469 배터리 부분에 대한 거를 금양하고 공급계약권을 했었어요. 그래서 2025년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6년간의 이 계약금액 부분에 대한 거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1376억 원. 이것도 지금 2025년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2026년도로 정정 공시가 나와야 돼요. 필라이 모터스 건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이기 때문에 기장공장 완공만 된다라고 하면 정정 공시 안 나와도 되고, 이 나노텍 에너지 거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게 어쨌든 2026년도 4월달로 정정공시가 한번 떴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1월 27일날, 28일날짜리 돈이 무조건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콩고 강산 측에 대한 이 매입 처리, 말 그대로 광물 부분에 대한 거를 매입하는 거를 이게 계약 파기가 안 나야 된다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계약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기장 공장에서 현대차 부분에 대한 배터리가 생산이 돼가지고 이 인도양으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 이게 확정 공시가 안 나왔을 뿐이지 거의 조율 처리 부분이나 전부 다 마무리 처리까지 돼 있어서 예비 계약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너무나도 기장 공장 완공 시점이 밀리니까 실질적으로 현대차하고 리비안권에 대한 공급 계약권이 가장 큰 계약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두 개 건은 무조건적으로 기장 공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공장이 완공되면 이게 터진다라고 해서 금양 측에서도 우리는 간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기장 공장 완공 시점이 밀리니까 이거를 갖다가 다른 데에서 납품 처리를 받아가지고 지금 인도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파기 처리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미래가치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웬만하면은 기장공장 매각 통해서 재매입 형식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우선 자금 조달을 땡겨 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금양 측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그래도 다행인 거는 텅스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한테 광물 부분에 대한 패권을 넘겨주는, 중국이 거의 90% 광물 패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계속적으로 광물 부분에 대한 거를 매입 처리를 하면서 가격이 막 광물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텅스텐 가격도 덩달아 올라갔고, 히토류나 그리고 리튬 부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유동자금 부분에 대한 게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진짜 다행일 겁니다. 유동자금은요, 부채 비율이 지금 한 6,800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2,050억 원 정도가, 2,500억 원 정도가 4,050억 원이 들어오면 2,500억 원이 부채 비율을 갖고 나머지 돈이 이제 아시겠지만 기장공장에 투자가 되는 건데, 뺐었을 때 한 4,300억? 한 3,800억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돈에 대한 부채를 갚으면서 이자를 갚을 수 있을 정도만 말 그대로 유동자금을 확보만 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계속적으로 한번 또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봐셔야, 지금 금양이요, 사실 부채 비율만 갚아가지고 만약에 거래지계가 되면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시가총액 6,600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유동자금까지 확보가 돼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거래 재개가 됐었을 때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기관들이 누르거든요. 그걸 다 받아 먹으면서 또 위로 올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 정지가 돼 있어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거래 정지가 돼 있어도 이 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추적, 그리고 실시간으로 나오는 내용,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또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또 이런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었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거래재개가 됐었을 때나 또 실시간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 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하나호 전체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매수가 73,900원 구간, 총 비중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이게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서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간에 금양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인데 어쨌든 하나하나 좀 해결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제가 이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만약에 금양이 진짜 4월 14일 날짜까지 가가지고 상장 폐지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아마 딱 매각 처리해가지고 자금 조달할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을 지금 압류 처리가 돼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거 제가 볼 땐 매각 금액은 꽤 나올 거거든요. 땅 매각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최후의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상장 폐지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우디 측에서도 주주총회 할 때 이 보통주를 갖다가 우선주로 전환 처리를 시키고 나서 이 유상증자를 진행한 게, 어쨌든 이 나중에 상장 폐지가 됐었을 때 이 자산 부분에 대한 거를 정리 처리했었을 때 우선주가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부분에 대한 걸 확인 처리하고 나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고 결정 처리를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최후의 방법은 있다. 근데 그 전에 웬만하면 자산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자금 조달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 일정이 계속 밀리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건데, 어쨌든 계속 추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금양은 딱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하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뤄지게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안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